관절염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절 주장군. 안녕하세요. 연세한강병원 주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들어도 궁금한 클래식한 주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윈스턴 처칠 수장이 유명한 연설에서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연설을 하셨는데요. 저도 20년 넘게 전공의로, 군의관으로, 또 임상교수로, 병원장으로 관절염과 싸우다 보니 이놈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어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노하우랄까? 이런 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제일 쉬운 말씀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절이 아픈 질환을 크게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세균성 관절염 등으로 간략히 분류할 수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을 우리가 흔히 아는 관절염이라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체중이 실리는 관절, 그러니까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이런 데 이제 흔히 관절염이 생기고, 이 중에서도 무릎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목의 관절염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양인에서는 고관절의 관절염은 서양인에서보다는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또는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노화에 의해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삼천갑자 동방삭도 아니고 세월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절염이 전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지는 질환이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체중이 자꾸 늘면 안 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는 4kg에서 7kg까지 하중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늘지는 않도록 하자. 저는 진료실에서 관절염으로 수술받은 환자분들한테 1년에 내 체중에서 5%만 감량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잘 안 됩니다. 10% 줄이자 하면은 보통은 6kg에서 9kg씩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어렵고요. 5%면 3kg에서 4kg니까 1년에 3kg 정도는 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체중 감량을 해보시자고 하면은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까지 줄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량이 줄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살을 안 빼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체중 감량을 하시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면서 살을 빼셔야 합니다. 둘째, 운동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논문들을 보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근육이 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파서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관절이 더 아프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선순환으로 좀 바꿔보자는 건데요. 좀 통증이 있으시더라도 소염 진통제를 좀 먹어가면서라도 운동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트니스에서 기계에 앉아서 가벼운 중량으로 허벅지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 운동하시고, 또 요새 최근 논문을 보면은 심지어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무릎, 발목의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네요.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는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건 물론 좋고요. 등산이나 달리기, 배드민턴, 테니스 등은 무릎에 좋은 운동은 아니죠. 셋째, 관절의 나쁜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데요. 여기에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고 하는 동작이 많은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지 마시고 양반다리 하지 마시고 의자, 침대, 소파, 식탁에 앉는 입식 생활을 해야 되고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영양제나 보조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참 꾸준히 실천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관절에 좋은 식품,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올리브유, 강황, 아보카도 이런 좋은 음식은 더 즐기시고 가공식품이나 트랜스지방, 탄산음료나 고열량 음식 등은 이런 나쁜 음식들은 좀 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관절 개선 식품도 너무 맹신하면 안 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한 다른 노력과 함께 이게 사용이 된다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거는 이미 잘 아실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MSM, 메틸설포닐 메탄이라고 해서 식이유황 같은 것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관절염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치료하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붓고 통증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치는 정도라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관절염은 엑스레이 아무 변화 없이 증상만 있는 1기부터 인공관절이 필요한 말기인 4기까지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엑스레이하고 필요하다면 연부조직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MRI를 통해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점을 잡고 단계별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변형이 경미한 1기, 2기 관절염이라면 소염 진통제도 드시고 관절에 물이 차서 많이 붓는다면 주사기로 물을 빼볼 수도 있고요. 연골 주사, 프롤로 주사, DNA 주사 같은 여러 가지 주사요법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연골 하골이 드러나고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한다면 관절염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늦추기 위해서 휜다리 교정술, 즉 근위경골 절골술도 필요할 수가 있고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도 가능합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이시고 말기인 4기가 된다면 인공관절 치환술도 더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요새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런 통증의원 등에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치료, 도수치료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듣고 6개월, 1년씩 고생하시다가 지팡이 짚고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관절염 상태에 맞춰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셔서 오래도록 좋은 구경, 즐거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연세한강병원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